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내일 모레면 한갑인데 여러분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시나요? 혹시 오늘도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옛날을 생각해 보면, 옛날 저가 젊었을 때 생각해 보면 추석이라는 그런 빨간 날이 의미가 없었다. 의미가 전혀 없었다. 특히 이 대치동 이 동네에서는 빨간 날 추석이라는 게 강사들에게는 정말 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추석 당일날 하루 정도는 놀 수 있지만 그 이외에는 거의 뭐 마음 편하게 놀거나 뭐 그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학원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하루에 어떤 타임을 정해서라도 한 2~3시간 정도는 학원에 나가서 뭐 보충을 하던가 뭐 그런 걸 반드시 해야 했다. 그리고 뭐 그 대치동 큰 학원에서의 강사들의 삶이란 게 거의 뭐 자기 사업처럼 해야 되는 거니까 학원에서는 강사들에게 약속한 그 퍼센티지에 따라서 월급을 칼같이 주면 되고, 그 강사들은 본인 자신의 뭐 네임 밸류로 애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발버둥 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거의 뭐 1년에 노는 날이 추석 하루, 뭐 설날 하루, 뭐 이 정도? 뭐 그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노는 날에도 뭐 하루 종일 뭐 학원에서 뭔가를 하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학원에 들리는 요런 행위는 반드시 해야 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애들이 많으니까 애들을 이제 많이 가르치니까 그리고 다 100% 교실식 수업이니까 애들을 비슷한 레벨의 애들을 모아놓고 이제 시간 가르치는 교실식 수업이다 보니까 저마다의 이유로 애들이 빠진다. 그럼 걔네를 반드시 보충 수업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하나 뭐 이렇게는 못하지만 애들이 많이 다니니까 그 중에서 서너 명, 4~5명은 항상 빠지는 애들이 있고 보충이 필요한 애들이 있어. 그럼 걔네를 한 타임 그 시간대에 모아놓고 보충을 해주기는 해야 한다. 그 정도의 성의는 보여야 애들이 또 계속 다녀주고 이러니까. 그래서 빨간 날은 애들이 보충하는 날, 뭐 그 정도로 애들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선생들도 이 많은 애들을 계속적으로 킵하려면 이 정도의 이 정도의 정성은 또 보여야 된다. 뭐 이런 걸 뭐 당연시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젊었을 때는 일밖에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일은 나의 모든 것. 일하고 운동. 예. 일, 운동, 교회. 요 3가지만 했다. 젊었을 때는. 요 3가지만 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체력이 엄청 또 버텨주니까 또 많이 하기도 했고, 일을 많이 하기도 했고, 뭐 열심히 하기도 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을 돌이켜 보면은 진짜 일 많이 했다. 어떻게 그때는 그렇게 일을 많이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은 돈을 다발로 갖다 줘도 못하겠다. 예, 지금은 못하겠어. 지금은 어떻게, 그때는 너무 젊었을 때라서 그런지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낼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요즘 선생님들은 얼마나 쉬시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쭉 쉬어요. 쭉 금요일서부터 쫙 쉬는데, 10월 10일 금요일 있잖아요. 그날은 학교도 쉬고 뭐 다 쉽니다. 학교 쉬고 뭐 태권도 쉬고 이 주변에 있는 모든 학원은 다 쉬어. 그래서 저도 쉬어요. 예. 그러니까 엄청 많이 쉬는 거지. 그렇게 하다가 뭐 10월 13일인가 뭐 그때가 월요일이잖아요.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는
뭐 요런 느낌으로 진짜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이제 분위기 따라간다고. 요즘에도 그 대치동은 그렇게 옛날처럼 변함없이 그렇게 열심히 수업을 해야 되는 분위기인지, 대치동을 이제 떠나온 지도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제 경기도가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뭐 빨간 날, 샌드위치, 뭐 학교 쉬는 날 이럴 때 덩달아 뭐 쉬는 거에 대해서 큰 반발은 없다. 큰 반발이 없다. 부모님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큰 반발이 없고, 또 시대가 많이 변해가지고 뭐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막 보충해주고 막 뭐 다 제 시험 봐서 다 맞을 때까지는 집에 못 가고 이렇게 남기고 붙잡고 강제로 수업시키고 뭐 이거를 하면 엄마들이 좋아해. 엄마들이 좋아한다고. 그리고 막 대접을 해줘. 열심히 하는 학원이라고. 근데 요즘은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다. 요즘은 그냥 적당히 애들을 적당히 시키면서 그냥 선생이 애들 성적을 올려주면 된다. 엄청나게 열심히 이것저것 다 시키고 그냥 뽕을 빼게 시키는데 성적 잘 안 올라가. 이런 선생 싫어한다. 적당히 놀 때 놀고 이렇게 그렇게 시키면서 성적 올려주는 선생을 더 좋아하더라. 그리고 옛날처럼 엄청나게 뭐 보충을 해주고 토요일 일요일 빨간 날 불러다가 보충을 해주고 막 엄청나게 해주고 이런 것도 싫다. 이런 것도 왜 선생님 주중에 월수금 나가면 되지, 학원 나가면 되지, 왜 토요일 일요일 나오라 그래서 보충을 시키나요? 그것도 싫다. 그것도.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분위기가 이제 많이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어제는 알다시피 서울 나가서 이제 놀다 오고, 오늘은 집에서 있다가 머리를 하고 왔습니다. 머리를. 파마를 하고 왔는데, 제가 여기 이사 온 지도 1년까지는 아니지만 올 11월이 되면 이제 1년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머리를 여기로 이사 오고 나서도 주위에 머리 뭐 잘하는 이런 곳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데를 알 수가 없으니까 예전에 내가 머리 하던 그 미용실을 가고 이러니까 왔다 갔다 시간도 엄청 걸리고, 그렇단 말이야.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잘하는 곳은 한 곳만 있는 게 아니다. 여러 군데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오늘 갔던 곳은 1차적으로 우리 아들 머리를 자르러 거기를 봤거든요. 그런데, 손이 엄청 빠르고 잘 자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한두 번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도장을 찍어 놓고 거기를 가서 파마를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거기는 뭐 평가나 뭐 그런 게 별로 없어. 어떤 평가나 그런 게 없어, 인터넷으로. 그런데 그 근처에 있는 어떤 또 미용실은 평가가 엄청 좋아. 평가가 엄청 좋아. 여기를 뭐 몇 년 동안 뭐 다녔고, 여기 선생님이 엄청 친절하고 머리를 잘해주시고 뭐 이렇게 평가가 엄청 좋아. 평가가 엄청 좋은데 내가 이제 마트 가느라고 그 앞을 종종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항상 이 집이 손님이 바글바글해. 그리고 그 평가가 엄청 좋은 그 집 있잖아. 그 집은 사람이 없어. 사람이 별로 없어. 그리고 우리 그 아들 머리 자르러 거기를 갈 때도, 우리 아들 머리를 자르러 거기를 갈 때도 이렇게 앉아있으면 손이 엄청나게 빠르고 엄청 빠르게 하시는데 그 시간에도 다른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 뭐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막 평가가 막 좋고 막 이런 데는 딱
들어가 봤더니 가격도 좀 비싸. 근데 이런 거지. 그러니까 실력이 좋으니까 가격을 뭐 많이 받는다. 뭐 이런 느낌이라면 이 집은 뭐 인터넷상으로 뭐 뭔가가 별로 없어. 뭔가가 별로 없어. 그런데 항상 보면 손님이 많아. 뭐 이런 느낌이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촉을 발동시켜서 아무래도 여기 실제적으로 사람이 많은 여기를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거기를 갔거든요. 근데 머리 해주는 그 미용사 그 사장님이 엄청 딱 보면 좀 고인물 같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 사장님이 이 자리에서만 25년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집도 그 근처에 아파트에서 살고 그 자리에서 25년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딴 데서도 하셨겠지. 왜냐하면 제가 이분을 봤을 때 한 거의 60 정도 보이셨었거든요. 60, 뭐 60대 초, 뭐 아니면 뭐 그 정도? 그 정도 보이셨었거든요. 그런데 말도 별로 없어. 여기 머리 파마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그냥 머리는 자를 거죠? 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머리를 뭐 어떤 스타일로 잘라줄까요? 이런 말도 없어. 그냥 알아서 막 잘라. 그런데 나는 알아서 자르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알아서 자르고 알아서 파마하고 이런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경력이 오래될수록 별다른 말이 없어. 근데 경력이 오래되지 않을수록 어떤 스타일로 잘라드릴까요? 몇 센치를 잘라드릴까요? 옆은 어떻게 할까요? 뒤는 어떻게 할까요? 너무너무 말이 많어. 너무너무 말이 많어. 그래서 나는 이 사장님, 혼자 하는 미용실이니까 이 사장님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정말. 뭐 별로 안 물어봐. 파마할 거지? 그러면서 파마를 하는데 뭐 질문이 없어. 질문이 없고 그냥 파마를 하는데도 계속 사람들이 들어와. 근데 맨 처음에 보통 요즘은 예약제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기 전에도 오늘 생각을 했어. 이분이 아무래도 이 명절 전이니까 사람이 많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화를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지금 그냥 오세요 뭐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명절 전인데 사람이 없나? 지금 오라고? 나야 땡큐지. 그리고 갔거든요. 근데 사람이 있어.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엄청 손이 빠르고 막 이렇기 때문에 3명을 그냥 막 로테이션으로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사람이 없는 줄 알고 갔는데 이미 사람이 둘이 앉아 있는 거야. 그런데 거의 다 끝나가고 다음 손님으로 날 하면서 파마를 뭐 말고 있는 사이에 또 다른 손님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린이 손님을 막 서너 명 막 이런 식으로 받고 이러니까 굉장히 로테이션으로 이게 빨리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이분이 손이 정말 빠르다는 걸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분을 보면서 또 많은 걸 느꼈어. 그리고 이분은 그 파마비를 많이 받지도 않아. 그러니까 내가 그 전에 인터넷으로 봤던 다른 데는 파마비도 비싸고 뭔가 밑에 엄청나게 많은 이런 평가, 뭐 댓글, 뭐 이런 걸 네이버로 이제 찾아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평가와 댓글, 뭐 이런 거에서 뭐 경기도 광주에서 제일 뭐 잘 잘라요서부터 시작해서 엄청 뭐 친절해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게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런데 막상 별로 손님은 없어. 항상 보면 별로 손님이 없어. 근데 여기는 그런 평가 이런 게 없어. 그냥 평가 이런 게 없어. 그런데 항상 보면 손님이 많아. 그리고 실제로 이제 느낀 느낌이 와, 이분이 손이 정말 빠르구나. 뭐 이런 걸 느꼈고, 그리고 그 집에는 뭐 완전히 뭐 신세대적인 뭐 그런 것도 없어. 보통 1인이 하는 뭐 그런 데도 막 디지털 펌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게 다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없다고
없고 하기보다는 나는 그걸 안 썼어.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디지털 펌기 이런 거로 하면 기계로 말리면은 약간 수분이 없어져 가지고 머리가 좀 건조해진다고. 그러면서 그냥 오늘 시간 많지요? 이러면서 1시간 10분을 그냥 있으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다리면서 거기 앉아있기가 좀 귀찮아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파마 그걸 하면서 아들이랑 돌아다녔죠. 그 동네를 막 이렇게 돌아다녔죠. 동네 구경을 하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그 동네가 지금 우리 집에서 한 정거장 반 정도 밑으로 내려가면 있는 인프라가 좀 많은 그런 동네인데, 아파트도 있고 이런 동네인데, 지금 우리 아파트는 인프라가 별로 없어요. 아파트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게 좋은 점이 거리가 굉장히 깨끗하고 좋아. 거리가 굉장히 깨끗하고 한적하고 좋아. 우리 아파트만 이렇게 양쪽에 쫙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인프라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바로 앞에 그런 건 없어. 지금으로서는. 근데 이제 좀 내려가면 한 정거장 밑에 정도로 내려가거나 뭐 이래야 있으니까 나는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간 건데, 아무튼 요 분이 경력도 오래되고, 그러니까 이런 미용 경력도 굉장히 오래되고 손도 빠르고 그러니까 완전 베테랑 같은 이런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오늘 파마하기 전에 이 아줌마들 보면 머리가 푸석푸석해 보이고 이런 게 진짜 그런 게 정말 나이 들어 보이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요즘에 머리도 빠지고 이제 이래가지고 그냥 파마를 할까 하지 말까 뭐 이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다가 결국은 파마를 했는데, 저보고 머릿결이 좋다고 그러면서 파마도 잘 나왔다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파마도 잘 나오고, 굉장히 좀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나이가 드니까 이게 어렸을 때는, 옛날에 젊을 때는 파마를 하면 한 듯 안 한 듯 뭐 요렇게 하는 걸 선호를 했고, 그렇게 한 파마는 한 달 반 정도 되면 풀리고, 한 석 달만 지나도 벌써 파마를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이 이제 드는데, 나이가 먹다 보니까, 그리고 어렸을 때는 파마를 좀 세게 하면 나이가 확 들어 보여. 그러니까 그런 게 싫으니까 파마를 약하게 하고 뭐 이러는데, 나이 드니까 파마를 세게 하건 약하게 하건, 파마를 좀 더 뭐 굵게 한다고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더라고요. 파마를 하는 게 나이와 상관없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느낌에 좀 살짝 세게 하고 싶은 이런 느낌도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그분한테 맡기고 그냥 적당히 좀 해달라고 이랬더니 그분이 정말 아무 질문 안 하고 그냥 혼자 막 파마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 머리도 손상이 전혀 안 된 것 같고, 파마도 잘 나온 것 같고, 오늘 한 거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이게 파마를 처음 한 날은 굉장히 좀 약간 어색하고 뭐 이런 게 일반적인데, 그러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만족을 하면서 또 그분과 또 학원을 또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야. 또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야. 학원업과 이 미용업에 대해서 또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동네에서 하는 거는 이게 가격이 어느 정도는 뭐 그 사람의 경력과 뭐 이런 게 대단히 화려하고 좋을지라도 이게 가격은 어느 정도는 딱 들었을 때 좀 저렴한 편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야, 그런 정도의 느낌이 들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하고 학벌 좋고 그런 건 다 알겠어. 그런데 이게 그 사람들이 느낄 때 좀 가격이 세구나 이렇게 느끼게 가격을 형성하기보다는, 학원비나 요런 비용을 형성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괜찮은 선생인데도 그 동네에서 이렇게 봤을 때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그러면 정말 한 번 들어오면 거의 거기를 안 나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앉아서 거기서 이렇게 느껴본 결과는 이렇게 단골들이 많고 먹을 거를 갖다 주는 단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먹을 걸 갖다 주고 그러니까는 다 고마우니까 그런 걸 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앉아 있으니까 정말 단골들도 굉장히 많고 먹을 걸 갖다 주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여기에서 이분한테 우리 애가 머리를 깎기 시작했는데 우리 애가 20살이 넘었다는 둥 이런 아주머니도 계시고, 그래서 참 한 자리에서 좀 오래 한다는 것 자체가 뭐랄까 그 사람의 이런 능력, 경력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경력이 아무리 좋고 이렇게 해도 만약에 동네에서 교습소나 아니면 공부방을 한다면 능력이 출중하고 선생님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좀 동네 엄마나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완전히 저렴한 건 아니고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살짝 저렴한, 아니면 딴 학원보다는 살짝 저렴한 이런 느낌을 줬을 때 훨씬 오래 살아남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가졌고요. 벌써 제가 작년 11월 1일에 여기로 이사를 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거의 이제 1년 정도 다 되어 간단 말이에요. 벌써. 와, 진짜 시간 빨리 흐르죠. 그런데 벌써 2개의 학원이 아니다, 3개의 학원이 생겼어. 3개의 학원이. 하나는 초등학교 학원이고, 하나는 초중고 학원이고, 또 나머지 하나는 중고 학원이 생겼는데, 와.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부정거장 내려가면 거기가 이제 광주의 이런 뭐랄까 학원가 정도가 되고, 어느 정도는 좀 규모가 있는 학원들이 거기에 이제 밀집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학교 앞이라고 그 학원을 간다는 법도 없는데, 벌써 약간 살짝 공부한다는 요런 애들은 그 번화가 학원가 쪽으로 이제 공부를 하러 이제 다니고 있는데, 벌써 학원이 3개가 생긴 거예요. 하나는 초등학생 전문, 하나는 초중고, 하나는 중고 학원이 이렇게 생겼어. 근데 그 학원들을 보면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 걱정이. 내가 지금 걱정할 처지냐? 우리 집 주변에 학원들이 생겼는데 내가 지금 걱정할 처지냐고. 근데 걱정이 되는 거야. 걱정이. 야, 저 학원들 저 장난이 아닐 텐데, 저거 운영하는 운영비가 장난이 아닐 텐데, 애들은 별로 그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애들이 거의 보이질 않고, 진짜 학원 잘 해야 되는데 이런 느낌 있잖아요. 걱정이 되는 거야. 걱정이. 내가 남을 지금 걱정할 처지냐고. 아무튼 요즘에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추석 명절에 무엇을 하고 살고 계신지요? 아무튼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한때는 다 열심히 진짜,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진짜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다. 기적 같은 일. 하루에 10시간 일하고 이런 거 있잖아. 근데 학원 끝나고 또 운동하러 가고 그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상대를 하고, 그 많은 아이들과 부모를 어떻게 상대를 하고,
그 많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견뎌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며 지금의 나의 생활에 엄청 만족하며 감사를 드리는, 지금은 그런 체력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아무튼 그건 불가능하고, 아무튼 지금 이렇게 옛날 얘기를 하며, 나이가 먹었지만 옛날 얘기를 하며 이렇게 그래도 빨간 날 다 놀고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때가 왔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에도 좀 감사함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세요.